여러분, 한 해 동안 재테크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직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오늘은 올해는 우리가 어떤 걸 배웠고 내년에는 어떤 걸 배우게 될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구민입니다. 2019년이 끝이 났습니다. 2020년이 다가오고 있고 2020 뭔가 매우 진짜 미래같이 느껴지는 숫자네요. 오늘은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보고 내년에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배울지 한번 계획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올해 폭락이 온다고 했는데 결국 안 왔잖아요. 내년에 오는 거 아닌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고 어떤 것들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먼저 한 해 동안 많은 사랑을 주셔서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5개월 정도 되었는데요.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좋아해 주실지 몰랐어요. 제가 막 스토리를 써서 막 재밌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종목 얘기를 막 하면서 자극을 이끌어내는 것도 아닌데 제가 봐도 사실 되게 재미없다 생각했거든요. 이걸 누가 보나 했는데 이 구독자 수 늘어난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저도 매우 당황하고 이제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투자에 대해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그때 배우려고 할 때 어딜 가도 이런 걸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가지고 돈을 내고라도 배울 수 있는 데가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그때 배운 것들이 그 안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지식이었는데 그 다니는 동안에도 새로운 사람들에게 얘기할 기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증권사의 고객들이 매우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오는 사람만 오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에게 많이 얘기할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저금리라는 게 정말 무섭다고 느낀 게 이제 정말 모든 사람들이 투자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죠. 제가 예전에 막 일할 때는 RP금리만 한 4% 이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2% 찍기 힘드니까 이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공부를 해야 하고 스스로 자산관리와 투자를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 겪고 배웠던 것들을 최대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다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그 짧은 기간에도 생각보다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제 영상 속에서 특정 부분을 비하한다는 그런 것들 때문에 기분이 상하셔가지고 제가 영상을 내려도 봤고요. 그리고 댓글 달다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사과 댓글 달고 막 수정했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알고 있는 게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제가 틀리면 틀린 것을 바로 인정하고 바로 잡을 줄도 아는 그런 자세를 잃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영상 보시다가 틀린 게 보이시면 바로바로 알려주세요. 그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유일하게 부탁드리는 한 가지입니다. 의견은 틀릴 수 있지만 팩트는 틀리면 안 되니까요.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제가 이 사투리를 좀 빨리 고쳐서 남들처럼 라이브 방송도 하면서 여러분들이랑 소통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사투리 때문에 엄두가 잘 안 나요. 제가 사투리가 너무 과하게 나온 것들은 편집해서 막 새로 서울말로 찍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제가 사투리 쓴다는 사실을 캐치를 하셨더라고요. 티 많이 안 나지 않나요? 그러면 올 한 해 동안 배운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곰희 공식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세뇌를 시키고 있죠. 하나씩 해볼게요. 제 영상을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아마 이걸 다 따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스텝 1, 현금 자산 관리. 자, CMA를 터서 현금을 넣고 자유롭게 입출금하면서 쓰되 오래 넣어둘 것 같으면 RP나 발행업으로 묶어두자. 그리고 스텝 2, 안전자산 준비하기. 금이나 달러 자산을 골라서 준비를 하자.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 아무도 믿을 사람 없으니 내가 알아서 미리미리 비상금이라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자. 금은 금현물 계좌로 1g씩 사서 담고 달러는 환전을 해서 달러 RP나 달러 발행어음을 사서 모으자. 만약 나는 금융기관도 못 믿겠다라고 하게 되면 달러나 금을 실물로 사서 보관을 하자. 자, 스텝 3, 연금 자산 관리하기. DC 계좌가 있는 사람은 이건 먼저 무조건 관리를 해야 될 거고 이게 해결되고 나면 IRP나 연금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나의 노후를 준비를 하자. 지금 세액공제 받으면서 잘 챙겨받고 이 돈들은 잘 굴려서 나중을 계약을 하자. 행여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거는 팔 생각을 최대한 하지 말자. 자, 스텝 4, 배당 자산 세팅하기. 배당주, 리츠 등을 매수를 해서 현금 흐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자. 배당주는 리스트를 만들어 두고 틈틈이 1년 중에 가격이 빠진다면 조금씩 사고 우리 구독자들은 연말이 지났다고 배당주를 팔지 않는다.
그리고 새롭게 커지고 있는 시장인 리츠도 배당주처럼 계속 사서 모으자. 이 두 가지를 지속적으로 모은다면 나는 근로자가 아닌 자산가가 될 수 있다. 투자 자산 세팅. 정말 잃어도 된다는 생각으로 내가 가진 자산에 아주 일부만 투자를 하자. 국내 주식, 해외 주식, ETF, 브라질, 인도 그 어떤 것도 상관없다. 미래가 유망해 보이는 어떤 곳에든 투자를 하자.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항상 새기고 손실이 나면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버티자. 또 돈이 좀 벌린다고 해도 내가 가진 다른 안전 자산을 팔거나 노후 자산을 팔아가지고 여기에 넣지는 말자. 그리고 주식을 할 때는 너무 많이 알고 너무 많이 공부한 후에 하려고 하지 말자. 내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것은 나의 자산의 일부라는 그 비중을 해치지 않는 것을 지켜가면서 주식이 아무리 마이너스가 난다고 하더라도 나의 포트폴리오의 극히 일부고 이 전체의 비율을 유지를 한다면 나는 매우 긴 장기 투자도 할 수 있다. 이렇게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공식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디에 뭐 정리가 되어 있거나 이런 거보다는 제가 실제로 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정리해 놓은 공식 같은 거고요. 해가 바뀌고 여러분들한테 내년에 중점적으로 알려드리고자 하는 건 자산 배분과 그리고 개별적인 종목들입니다. 자산 배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 여러분들이 한 가정에 가계부를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잖아요. 예산 짜가지고 식비 얼마, 교통비 얼마, 문화여가비 얼마, 술값 얼마, 이런 식으로 크게 짜놓죠. 기본적으로 짜놓고 그 속에서 술값 얼마라고 짜놓은 그 속에서 누구랑 술 얼마, 맥주는 얼마, 소주는 얼마, 이렇게 세분화돼서 내려가는 거잖아요. 올해 배웠던 것들 보면 현금자산, 안전자산, 연금자산, 배당자산, 투자자산 이런 것들 있죠. 이 것들의 비율을 어떻게 고를 것이며, 그리고 이 속에 구체적으로 20%라고 만약에 세팅을 해놨다면 이 20%의 연금자산 안에서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얼마를 들고 갈지, 인프라를 넣을지, 배당을 넣을지, 금을 넣을지, 이런 것들은 이 세부적인 것들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주식과 채권으로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자산 배분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틀을 짜는 거를 배웠잖아요. 지금 큰 꼭지들 하나씩 주제에 대해서 컨셉을 익혔다면 내년에는 큰 비중은 어떻게 짤 것이며 세부적인 것들은 어떤 비율로 세팅을 할 것인지 그것을 가장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걸 해가면서 틈틈이 ETF의 개별적인 종목들, 그리고 주식의 좀 더 개별적인 섹터에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어떤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지에 대한 것들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여전히 제가 추구하는 방식은 이 종목이 좋으니 저도 샀으니 그냥 따라 사세요 라고 하는 그런 리딩을 절대 추구하지 않을 거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답을 제시하는 사람이 아닌 보기를 제시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가 어떠한 전망에 의해서 어떠한 생각으로 하시던 간에 가장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그 선택지를 만들어 드리는 거죠. 자, 2020년 새해에는 여러분들과 꼭 사투리를 고쳐서 어떻게든 좀 더 많은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바꾸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하세요.